자, 정부가요, 지금 새출발 기금이라 해가지고 부채의 원금 감면을 90%로 낮춰주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과 지자체가 다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새 출발 기금 출범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7일날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이 지난 2일날 전국은행연합회에 모여서 이 새출발 기금 정부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자, 이 안이 금융사가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정부가 사서 채무를 깎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서 금리를 낮춰주고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차주에 대해서 원금의 60에서 90%를 탕감해 주는데, 여신 담당자들은 최대 90%에 이르는 원금 감면 비율을 10에서 50으로 낮춰야 된다. 그래서 과도한 비탕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은행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채무 조정 대상자가 너무 많다. 정부안은 10일에서 89일을 연체하면 부실 우려 차주라고 해서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30일 이상으로 조정해야 되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부실 우려 차주라는 그런 이 개념에 대해서도 신용 등급 하한 같은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사가 채권 매입 가격을 지금 협의 중인데, 부실 채권의 헐값 매각 우려도 제기되고 지금 10% 수준으로 매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빚이 10억이라면 1억에 은행들이 지금 팔아야 된다. 그럼 은행은 9억을 어디서 만회합니까? 자, 이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도요, 그 산하에 시도별로 다 신용보증재단이 있죠. 여기에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들이 보증을 써준 게 있잖아요. 자영업자가 빌릴 때 보증이 안 되니까 은행에 가서 지금 이 상의를 하면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에다가 각 시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끊어오면 빌려줄게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끊지요. 신용보증재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안 갚으려고 노력한 게 1년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내겠다고 와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걸 정부가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은행은 돈 떼인 거 신용보증재단에 와서 다 받아갑니다. 보증서 써준 거는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은 그 은행에 지불하고 기금이 다 고갈되고 나면 뭘로 굴러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의 이 새출발 기금에 반발하고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잡음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 관계자도 새출발 기금의 비탕감 정도가 과도해서 은행의 손실이 우려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빚의 90%까지 탕감시켜주고, 또 소상공인의 코로나 금융 지원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시키면서 대출 금리도 3에서 5%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거 안 된다. 최소한 감면을 최대치가 절반이다. 절반은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부실 우려 차주로 정리되는 부분도 새로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쟤만 이 한국의 경제가 거품 붕괴되고 자산 폭락이 일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제 각 언론사, 특히 경제 언론의 각종 이 관계에 있는 유튜버 등에서도 자산 거품이 이제 거의 끝났다. 특히 서강대학교의 김영희 교수가 자산 거품 붕괴가 이제 시작이고 갈 길이 멀다. 그래서 큰 하락장이 올해와 내년에 또 온다. 그래서 부동산이 많이 오른 만큼 큰 폭의 하락이 예상이 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바닥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하고 별도로요, 지금 빚이 너무 많이 늘었다.
그래서 가계 금융 불균형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계 금융 불안을 경고를 했습니다. 가계의 빚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직장인은 인터넷 은행에서 보내온 대출금리 인상 안내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만기 2년인 신용대출 금리가 다음 달 말일까지 3% 이상 오른다는 거예요. 그는 2년 전에 3.89%로 3천만 원 대출을 했는데 아파트 사는데 보탰대요. 지난해 이 금리가 4.25로 올랐는데 다음 달부터 6.6%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서 월 97,200원이던 이자가 16만 5천원, 연으로 따지면 지금 이자가 116만 7천원에서 198만 원으로 나가는데 진짜 걱정은 이게 아니라 5년 고정금리로 낸 주택담보대출 이자다. 집값은 슬금슬금 내려가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올라간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는데 지금 국내 가계 빚의 불균형 상태가 코로나 이후 세계 금융위기인 2008년을 넘어섰다. 그래서 영끌 B2라는 것이 지금 이제 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한국 가계의 평균 금융 불균형 정도가 78.5포인트인데 세계 금융위기 때 또 외환위기 때 75.4, 52.5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불균형은 가계 기업의 부채 수준이 국내 GDP를 비롯한 실물 경제 수준보다 빚이 월등하게 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즉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수준보다 빚이 훨씬 크게 늘어나서 부채의 증가가 가계 부채의 증가가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금융 불균형 정도가 71.9, 그래서 외환위기 때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낮았는데 지금 장기 평균이 50.0이었는데 이제 이게 얼마가 됐느냐, 78.5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많은 상황이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어떤 것까지 나오는가 하면 2년 만에 금리 포탕을 맞은 영끌족이 6억 빚이 있을 때 월 이자가 150만 원으로 6억 빚을 냈는데 이것이 270만 원이 되었다. 기준금리 3%대는 월 산하 기준금리가 3%로 지금 되게 되면 월 상환액이 2배로 올라간다. 지금 올 연말이면 이 이상이 되겠죠. 가계빚의 78%가 변동금리다. 일각에서는 부채 수준이 금융위기를 넘었었다. 집 팔고 싶은데 주택시장은 침체다. 안 팔립니다. 자, 부채 위기를 이제 다 현실화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전부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계속
거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